인도네시아가 결국 움직였습니다. KF-21을 둘러싸고 가장 큰 불안으로 남아있던 첫 수출 계약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론된 규모는 16대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잡아둔 그림은 40대였고 자금 사정을 고려해 16대씩 3번에 나눠 계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 번에 전량을 사지 못해도 구매 의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전투기를 누가 가장 먼저 사주느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 만든 본격 전투기 KF-21이 개발 완료 직후 곧바로 첫 해외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FA-50도 결국 수출에 성공했지만 첫 고객이 나오기까지 생산 이후 4년에서 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첫 고객도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나라가 다시 첫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 문제를 단순히 분담금 논란 하나로만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KF-21 사업은 처음부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지켜본 시선은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2013년 영어 기사로까지 다뤄질 정도로 관심은 컸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정도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는 것조차 큰 벽이었습니다. 처음 구상은 한국 50% 튀르키예, 30% 인도네시아 20%였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와는 과도한 기술 이전 요구와 생산 조건 문제로 협상이 깨졌고 결국 인도네시아를 붙잡아 공동개발 구조를 유지한 채 사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선택이 사업을 살린 분기점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개발 성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3월 25일 KAI가 첫 양산형 KF-21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업 규모는 이미 20조 원을 넘는 국책 사업으로 불립니다. 지금까지 만든 시제기는 6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제기와 양산형의 차이를 극도로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보통 전투기 개발에서는 시제기가 날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고 이후 양산형으로 가면서 형상과 내부 장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KF-21은 그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 차이는 경쟁 사례와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한국보다 1년 늦게 비행에 들어간 튀르키예의 카아는 초기 기체와 본격 시제기 사이 형상 차이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레이더와 전자장비 무장 운용 시험까지 포함한 체계적 시험을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로 디지털 트윈 기반 개발 방식이 거론됩니다. 만들기 전부터 설계와 생산과 시험을 하나의 디지털 체계 안에서 최적화해 시제기와 양산형 차이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 접근은 일정과 비용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F-35는 이런 복합 개발 과정에서 일정이 약 10년 밀리고 비용도 크게 불어났던 대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KF-21이 더 강하게 주목받는 이유는 생산 능력입니다. 현재 계획상 한국군 물량으로만 연간 20대 안팎을 생산하고 여기에 수출 물량을 더하는 구조가 거론됩니다.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은 성능만이 아니라 납기 전쟁이기도 합니다. 라팔은 이미 4년에서 5년치 주문이 밀려있다는 말이 나오고 F-16은 첫 비행 후 50년이 넘은 기체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강합니다. 다만 생산 우선순위와 납기 문제 때문에 대만도 도입이 3년가량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필리핀은 지금 주문해도 7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까지 거론됩니다. 라팔 역시 3년에서 4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은 아직 대량 주문 적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맞춰줄 수 있는 신형 전투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형 조기 공개 자체가 곧 마케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 성적도 눈길을 끕니다. 지금까지 16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이 진행됐고 무사고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처음으로 4.5 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이 정도 시험 비행을 큰 사고 없이 끌고 왔다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개발 도중 추락과 소프트웨어 오류 배선 문제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KF-21의 무사고 기록은 보수적인 접근, 철저한 검증, 그리고 지상시험 체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힙니다. 실제로 아이언버드 같은 시험 체계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각종 시스템을 지상에서 먼저 검증한 뒤 비행시험으로 올렸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일정도 비교적 뚜렷합니다. 첫 양상에는 2026년 하반기 한국 공군에 인도될 전망이 제시됐고 완성은 3월에 이루어진 뒤 9월에서 12월 사이 마지막 검증을 거쳐 넘겨주는 흐름이 언급됐습니다. 2027년부터는 제한적 운용이 시작되고 2028년에는 블록 1 수준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KF-21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중심 능력까지를 먼저 완성하는 단계이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능력이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400회에서 700회 정도의 추가 시험 비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무장 하나를 제대로 통합하는 대만도 30회에서 100회 수준의 시험, 비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감안하면 지금의 단계적 접근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남은 과제는 규모와 수출입니다. 현재 공군 주문량은 120대 수준으로 언급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와 수출을 합쳐 약 300대는 되어야 경제성이 맞는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16대 계약은 단순한 첫 판매가 아니라 후속 고객을 부르는 신호탄이 됩니다. 거론되는 후보로는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공동개발과 성능 개량, 자국 유도폭탄 통합까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을 운용 중이라 KF-21에 대한 관심이 더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더 민감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공군이 정말 고민하는 지점은 KF-21이 앞으로 F-15와 F-16의 자리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매 가능한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로는 여전히 F-35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공군 내부에서도 보수적으로 검증된 기종을 더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과 KF-21의 성능을 더 끌어올려 주력 전투기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KF-21은 지금 120대 주문만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 생산이 열려야 하고 그래야 국산 엔진과 더 강화된 체계까지 이어지는 다음 단계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이른바 슈퍼 K F-21입니다. 정식 표현으로는 블록 3에 가까운 미래 구상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성능 개량을 넘어 내부 무장창 적용, 더 강한 스텔스 성능, 국산 엔진 탑재 같은 선택지가 함께 거론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갈지는 아직 연구 단계지만 관련 옵션만 정리하는데도 2년에서 3년은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15년 뒤를 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당장은 과감해 보일 수 있지만 2005년과 2010년에 KF-21 자체를 믿지 않던 분위기를 떠올리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은 산업 구조입니다. 최근 한화가 KAI 지분을 사 0.99%까지 매입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단순 투자냐, 더 큰 그림의 출발점이냐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KF-21 한 대를 팔면 그 가치의 30%에서 40% 정도가 한화 계열사로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연료 탱크, 레이더 엔진 등 핵심 부품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정된 20조 규모 사업에 더해 개량과 후속 사업까지 10조에서 15조가 더 붙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니 어떤 기업이든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LIGNX1 같은 업체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단거리 유도미사일, 장거리 유도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등 5종에서 6종 이상의 국산 무장이 더 필요하고 개발비만 1조 원이 넘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산비까지 합치면 이 죄서 3조에 이를 수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후속 시장에서 밀리면 항공 분야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KF-21은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 한국 항공우주와 방산산업 전체의 힘의 균형까지 흔드는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으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KF-21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첫 양상이 공개 16대 인도네시아 계약 논의 1600회 무사고 비행시험 2026년 하반기 인도 2027년 제한 운용 2028년 블록 1 완성. 여기까지는 출발선 통과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블록 2 수출 300대 체제 그리고 슈퍼 KF-21로 이어지는 확장전입니다. 시작은 늦고 의심은 많았지만 지금 한국은 더 이상 할 수 있느냐를 묻는 단계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팔고 얼마나 멀리 키우고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를 묻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